너 그렇게 먹다가 막 큰일 나. 너 그거 오래 하다 보면 혈관 막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우드입니다. 키토제닉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 아직도 치열하죠. 둘이 배틀 붙여놓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권장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키토제닉이 옳다 라는 의견에 저는 글쎄요 라는 입장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옛날 시대와는 다르게 먹거리가 넘쳐나죠. 저는 이렇게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완벽한 식이요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장점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단점만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점, 높은 진입장벽인데요. 이건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아주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식이요법입니다.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죠.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조리 방법까지 신경을 써야 하죠. 오죽하면 제가 맨날 공부 안 할 거면 식단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부작용입니다. 대부분의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기반이기 때문에 초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완전히 기존 상식에서 벗어나는 성향의 식이요법입니다. 지방대사에 몸이 적응할 때까지는 키토플루가 온다거나 심한 경우 키토래쉬가 오거나 크고 작은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이 적응 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 문제입니다. 식단을 요리조리 잘 구성하게 되면 가격의 부담이 확실히 적어지기는 합니다. 탄수식보다는 건강하지만, 그런데 사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식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메가 비율까지 신경 써가면서 식단을 진행하려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초창기에 영양제까지 눈 떠버리게 된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외식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건 인정합시다. 네 번째는 요리입니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요리하는 게 무척이나 귀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끼니마다 식사를 직접 차려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누군가 요리를 해주면 모를까 본인이 직접 해먹기는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요리해먹기 귀찮다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회 부적응자 이미지인데요. 안타깝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식사 자리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처음 보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식사 약속이 잡힌 경우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첫 만남부터 저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여기는 제가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신념을 존중해주기라도 하지, 이건 뭐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유별나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두 번씩 빠지고 매번 나한테 맞춰서 먹자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식사도 매일 혼자서만 따로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식단을 포기하는 분들도 흔치 않게 봤고요.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어느 정도 감내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탄수화물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초반에 막 탄수화물 1g에 울고불고 안 달라져. 탄수화물 20g을 넘게 먹으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어제 탄수화물을 23g이나 먹어서 살이 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분이 찾아오죠.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탄수화물 혐오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거의 100%의 확률로 훈계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인들과 진짜 많이 싸워요. 그런데 이것도 싸울 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식단을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너 그렇게 먹다가 막 큰일 나. 너 그거 오래 하다 보면 혈관 막혀.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전세가 역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주변에 훈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서 막 설탕 덩어리 퍼먹고 라면에 밥 말아먹고 마카롱에 주스 마시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면 참을 수가 없어. 막 혈관이 끈적끈적해져서 당장이라도 피가 멈출 것만 같고. 그렇죠. 탄수화물을 그렇게 퍼먹으면 인슐린 때문에 안 좋다느니 식용유에 호떡 같은 걸 구워 먹으면 큰일 난다. 자기도 모르게 꽥꽥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 먹고 싶으면서. 계속 저렇게 먹으면 병날까봐 막 빨리 구제해주고 싶고 그래야 될 것만 같아.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됩니다. 초반에 이것 때문에 주변인이랑 수시로 다퉈요. 한 번씩 주고받는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겨야 상대방이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단점 아닌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죠. 키토제닉이 잘 맞는 분이 있다면 잘 맞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스웨덴처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라이프 스타일의 한 가지로 하루빨리 인정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